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노화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신체 부위, 바로 무릎 관절인데요. 그런데 무릎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 특히 고등어나 연어 좋고요. 또 마늘과 과일 중에는 베리류, 딸기나 블루베리가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증상 완화에 좋다고 하니까요. 틈틈이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무릎 관절이 아플 땐 무릎 관절염 비수술 치료법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 챙겨 드리겠습니다. 또 무료 전화통화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무릎 통증이나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자세한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과 관련된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문찬웅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문찬웅입니다. 여러분의 불편하고 아픈 무릎 오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큰 수술 받을까 봐 무서워서 병원 가기도 주저하셨던 분들, 지난 20여 년 동안 무릎만 전공했던 제가 여러분의 무릎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문찬웅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과 관련된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에 수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하면 역시 무릎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장님, 무릎 관절염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 또 증상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무릎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게 되는 병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네. 지금 사진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처럼 관절 연골이 닳고 무릎뼈가 뒤틀어지면서 저렇게 관절이 내려앉게 되면요. 바로 뼈가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조금만 걸어도 쉽게 아프고 관절에 물이 차고요. 그리고 무릎이 구부렸다 폈다가 다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다리라든지 X다리 같은 심한 변형까지 동반되게 되는데요.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네. 그런데요, 최근에는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젊은 분들도 야외 활동이 늘고 스포츠 부상이 많아지면서 관절 연골이 저렇게 닫혀서 벗겨지게 되면 이런 관절염 변화가 일찍 시작하는데요. 이거 일찍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무릎이 망가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무릎 관절염 일단 다치게 되거나 혹은 또 많이 쓰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하지만 관절염이 시작됐어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예. 우리가 무릎이 괜찮을 때는요, 소위 말하는 관절 연골이 괜찮을 때는 등산을 가거나 달리기를 하고 나서도 아프지 않고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닳거나 다쳐서 벗겨지게 되면 소위 관절 연골 자체는 통증을 못 느끼지만 그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 무릎에 물이 차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아프고 불편한 게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단계에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결국 관절은 다 닳아서 없어지고 저게 지금 앞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가 서로 바로 맞닿아버리는 그런 심한 관절염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기 관절염이 오게 되면 다리도 오다리처럼 이렇게 휘게 되고 조금만 걸어도 아프기 때문에 활동이 많이 줄게 됩니다. 아무래도 활동이 많이 줄게 되면은 몸에 무릎뿐만 아니라 몸의 다른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무릎만의 문제였는데 이걸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 전신 건강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빨리 아프고 불편할 때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처음에 무릎 관절의 문제였다가 전신으로도 이게 확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삶의 질까지도 확 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무릎 관절염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렇게 무릎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단계적으로 치료 방식이 달라집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가 관절 연골이 괜찮거나 그리고 아마 다 아픈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약물이나 주사 치료 그리고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같은 소위 말하는 보존 쪽 치료라는 걸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서도 계속 아픈 게 지속되거나 이미 관절 연골 상태가 너무 안 좋았던 분들은 소위 말하는 수술적 치료, 그래서 작게는 관절경 시술이라든지 크게는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중간 단계로서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자가연골세포 치료 또는 각종 증식주사 같은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이런 치료를 먼저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주사치료, 원장님 주사치료가 참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이제 주사는 어떤 약물을 주사하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우리 이제 뼈 주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 주사는 우리가 급하게 아프고 부을 때 통증을 바로 내려주고 부기를 빼주는 그런 이제 급성기에 많이 쓰는데요. 효과가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좋은 주사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는 너무 자주 오래 많이 쓰게 되면은 전신 합병증까지도 올 수 있는 조금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연골 주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주사해 주는 겁니다. 무릎에 소위 말하는 윤활작용, 완충작용을 해주는 그런 제제를 넣어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DNA 주사 또는 연어 주사라고 부르는데 PN 또는 PDRN 성분의 주사제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건 네네. 증식 주사의 일부로도 많이 사용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직의 재생과 증식 그리고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제공해주는 증식 주사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설명하셨던 이 조직, 세포의 증식과 재생을 촉진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 증식 주사. 원장님 원리도 궁금하고요. 구체적인 치료 간격 등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증식 주사는 사실 이제 기본이 되는 거는 아주 고농도 포도당인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약물을 조합해서 보통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약물을 우리가 병변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 병변 부위를 일단 깨끗하게 녹여주고요. 다시 염증을 만들어서 그거를 증식과 재형성 단계를 거치면서 조직의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네. 주사가 되겠는데요. 처음에 주사를 맞고 나면은 3에서 7일 정도는 염증기라는 걸 겪게 됩니다. 이때는 좀 아프고 부을 수 있는데 이건 일부러 좋은 염증을 만드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4에서 6주 정도 단계에서 증식 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손상된 부위에 세포가 새로 재생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런 재생된 세포가 재형성 단계를 거치면서 강화가 되고 재배치가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이런 3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만들어진 세포가 다시 이제 그 손상된 부위 조직을 재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통증도 좋아지고 기능도 회복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데요. 다만 이 단계가 단 한 번만의 과정으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통 염증 단계가 지나서 한 달 정도 간격으로 3에서 5회 정도 반복하시면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치료 받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일단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간편할 것 같은데요. 다양한 특징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건 일단 주사입니다. 우선 피부를 째거나 마취를 하는 시술도 아니고요.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아주 짧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고요. 다만 어디 부위에 주사를 놔야 될지 저희가 정밀 검사, 특히 MRI라든지 관절경을 통해서 부위를 정확하게 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주사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 다 적용할 수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의 재생 및 강화를 통한 근본적인 오래가는 근본적인 치료 효과를 준다는 거.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치료 사례 그리고 예후가 궁금하실 텐데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3세 아버님께서 받으셨어요. 우리 아버님 이게 평소에 등산도 많이 하시고요. 활동이 아주 활발했던 분입니다. 잘 다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리하게 좀 등산을 하고 나서 갑자기 괜찮던 무릎이 붓고 소위 말해 물이 찼죠. 물이 차고 아파서 산에도 잘 못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을 가셔서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아보셨는데요. 별로 큰 효과가 없었고 또 수술을 얘기 듣고서 이제 병원을 찾아오셨는데요. 먼저 왼쪽 사진에 보시는 게 이제 MRI 검사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 화살표 보시면은 우리 몸의 관절을 보호하는데
그 뼈와 뼈 사이에 반월 연골판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 반월 연골판이 찢어져 있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네. 예, 이렇게 반월 연골판이 찢어져 있는 경우에 예전에는 좀 수술적 치료로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증식 치료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증식 치료 효과, 효과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증식 치료 그 과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먼저 증식 치료를 먼저 해보기로 했습니다. 총 5번 시행을 했고요. 시행한 후에 아버님 다시 산에도 갈 수 있었고 물차 단계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나중에 MRI 검사를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자,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사진에 찢어져 있던 부위가 다시 재생이 돼서 치유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었지만 증식 주사만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얻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